세계의 자동차의 문화들, 그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자동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오늘 제가 주제를 잡으면 일본입니다. 네. 일본은 튜닝차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죠. 정말 경차부터 트럭까지 그 중간에 수없는 차종과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모든 장르를 튜닝을 합니다. 솔직히 10년 전에 제가 처음에 거기 방문했을 때는 일본인들끼리 조용히 와서 즐기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각종 미디어들부터 막 차에 대한 질문, 대화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모터쇼? 그치. 정말 큰 문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통제 안 되는 어디 가나 꼴통 있잖아. 아, 그렇죠. 꼴통 새끼들이. 그래서 일본 또 자동차 문화 중에 하나. 일본에 있는 중고차 시장은 어때요? 일본에는 중고차 시장은 어때요? 엄청나게 크죠. 진짜 그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죠. 일본이 그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옛날 버블기에는 6개월마다 신차가 나와요. 이 하나의 카테고리 갖다가 찢어 발깁니다. 예를 들어서 JGX 100 같으면 마크2, 체이서, 크레스타, 그렇지. 이런 파생된 모델이 엄청 나와요. 근데 이건 유명한 차 중에 우리 알잖아. 경차라든가 경트럭, 우리가 관심 없는 차, 이런 것들도 파생 모델이 막 나와. 근데 인기가 없어서 한순간에 사라져. 그런 모델들이 굴러다니니까 아직도. 네, 그러니까 샤시 넘버를 보면은 무슨 차인지 이해하는데 겉모습을 딱 보고 꿈뻑꿈뻑 됩니다. 저기 무슨 차지? 내부 엔진 같은 거 비슷하지 않나? 그렇죠. 그런 건 비슷한데 열어보면 엔진은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대단한 게 그렇게 파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파츠나 부품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지금도 다 나오죠? 커지거든요. 지금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단종된 부품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 구해져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면 되게 재밌는 게 이니셜 D. 네. 그게 무슨 차지? A86. A86. 그 차가 아직도 많이 보이잖아, 일본에서. 지금도 살아있죠. 일본이 올드카들이 살아남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죠. 얼마나 오래됐던, 얼마나 신차든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달려있는 차는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벌써 두 가지 비용이 계속 나가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오토바이처럼 사용 폐지, 그러니까 나는 이 차를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하고 차를 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토바이는 다시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말소시키면 일주일 안에 부활을 안 하면 없어집니다. 차는 다시 못 살려요. 아, 그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엄청 까다롭고 오토바이처럼 자유롭게 사용 폐지했다 다시 등록하고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자동차도 오토바이처럼 간편하게 사용 폐지를 했다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세금 내고 검사 받아서 다시 번호판을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차가 있는데 이 차는 이제 잘 안 타. 그러면 보험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내고 싶어. 그러면 번호판을 반납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차고에 닦고 놔두면 돼. 관리만 하고 서킷만 타던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차들이 그럼 검사도 안 받죠. 유지비도 안 들어가지. 이러니까 오랫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봤을 때, 가까운 일본을 봤을 때 아쉬운 건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한 50년 넘게 차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올드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리폼을 해가지고 타고 싶거나 어떤 일에 우리가 이제 뭔가 이런 레전더리 하거나 좀 이렇게 좀 내가 이 차는 좀 갖고서 입고 싶다라는 차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게 아쉬워.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세월은 그래도 많이 오래됐고 우리나라도 엔진 만들고 굉장히 차 잘 만드는 나라인데 뭐 앞으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본만 해도 일단은 브랜드가 되게 다양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차 만드는 브랜드가 현대기아하고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본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오고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차종들이 나오고 그 역사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옛날 차지만 우리 뭐 RX-7 되게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야 저거는 되게 오래돼서도 갖고 싶어. 그건 전 세계에서도 지금 그런 매니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좀 그런 부분들이 일본 자동차 문화와 우리나라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런 것도 하나 좀 있다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문화. 우리나라에 서킷 몇 개 있어. 자, 우리에게 PPL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네마틱 오페라 메로디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세계 최대의 구출 작전. 6.25 때 세계 최대의 14,000명의 생명을 실은 위대한 항해. 자, 6월 6일 금요일부터 6월 7일, 6월 8일 일요일까지 위치는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 텐션을 못 따라갔어. 자, 예매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에다가 메로디스 검색만 하시면 바로 예매 링크로 예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빠르게 예약하시고 즐거운 굉장히 뜻깊은 오페라 감상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촬영 끝나고 빠르게 예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용인, 그리고 인제 인제, 영암, 태백 네 군데 있네요. 끝인가? 부르네 포천. 저기 있었지만 없었다. 포천. 포천. 진천에도 이제 벨포레라고 카트장인데 카트장이지. 좀 커요. 차도 들어갈 수 있을 사이즈긴 해. 근데 차 운행 안 하잖아. 야, 안 돼, 그래도 안 돼. 몇 개야? 어쨌든 7개. 어쨌든 7개. 오케이. 자, 일본에 몇 개 있어? 일본에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카트 말고 오토바이 말고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서킷이 50개. 5개라뇨. 5개는 우리나라 따지면 경기도 안에 5개. 일본에서. 치바현 안에 거의 5개 있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큰 현 안에 5개 정도 있고요. 전국에 일단 50개가 넘습니다. 물론 작은 서킷도 있고 국제 규모 F1까지 치를 수 있는 서킷이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로 즐길 수 있는 서킷이 전국에 동네마다 50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거의 뭐 카트장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구마다 하나씩 있는 그렇지. 느낌이죠. 거의. 자, 그리고 저기 인제 거기 하나 빌리려면 좀 돈 비싸지? 비싸요. 그러니까 풀 코스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인제 전체 통으로 빌렸을 때 하루에 주말에 5,500만 원. 10년 전에 3,300만 원이었고 최근에 5,5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근데 일본은 예를 들어 우리가 드리프트를 하고 놀고 싶어. 요렇게 셋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 빌려. 통으로 하루 종일 빌리는데 50만 원. 조금만 근데 그냥 요만한 드리프트하고 주차장인데 놀게. 차도 드리프트용 차들도 렌탈이 돼요. 그러면 마치 즐기라고 우리 롤러스케이트 하면 신발 주는 것처럼 신발값 내고 이제 리프트비 내고 이렇게 뭐 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레이스카부터 뭐 카트는 당연하고 바이크도 있고 뭐 드리프트 차도 그냥 조그만 네. 동네에 우리 드리프트하고 좀 오늘 하루 종일 예를 들어 그냥 뭐 테니스 치는 것처럼 우리 뭐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오늘 좀 가서 그냥 뭐 하고 놀자. 힘들어서 하루 종일 못해. 그러면 한 50만 원 주고 하나 빌려놓고 요즘 극단적인데 제일 싼데 예를 들어서 뭐 인제에 삐패동 만한 데다. 근데 인제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제가 제일 싼 거 본 데는 5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평일에. 그러니까 드리프트를 연습할 수 있는 곳. 서킷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저비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요는 그치. 한국보다는 저비용으로 뭔가 모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문턱이 좀 그리고 낮다. 방금 얘기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어떤 서킷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가 뭐하고 모터스포츠가 됐던 뭐 카트가 됐던 아니면 우리가 서킷에서 뭘 돌던 아니면 뭘 드리프트를 하던 내 주위에서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즐길 수가 있는 환경이 돼 있는 게 너무너무 부럽다. 자, 이제 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레이싱 얘기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치쿠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